네, 안녕하세요. 건축물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간건축 사람입니다. 이제 3월 이제 중순인데요. 요즘 이제 비가 또 좀 자주 오고 있어요. 있는데 오늘은 이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과 저희들은 이 옥상 방수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음, 현장에 직접 수행을 했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카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물건을 양중을 시킵니다. 이런 스카이 차량. 자, 이렇게 작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. 대부분 공간건축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우레탄 재료가 이 시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요. 시카 제품은 탄성이 조금 더 좋고 평활도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물론 우리나라 뭐 KCC 노르페인트 에서 나오는 우레탄도 굉장히 좋아요. 예,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. 저희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한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, 이번에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좀 있는데요.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, 여기 저희들이 작업을 했던 현장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당연히 이제 이거는 지금 바닥면이고, 바닥면에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작은 난간대예요, 난간. 예, 난간이 요렇게 이제 파라펫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, 여기 바닥과 벽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있죠. 예, 이 검정색이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요 검정색 바닥이랑 벽이 만나는 이게 지금 비노출 우레탄이에요. 비노출 우레탄. 여기 현장에 대해서 그 사전에 개요, 어떠한 그 상태였던 건지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음, 음. 우선은 여기에 옥상 바닥에 최초 우레탄이 시공되어졌던 현장이에요. 그런데 누수가 발생을 했죠. 누수가 발생을 해서 전문 이제 공사 업체를 불렀더니 그쪽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존의 우레탄을 냅두고 비노출 우레탄을 시공하고 그 위에다가 음, 보호 몰탈을 시공하자라고 해서 이 시공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옥상에 최초에 이렇게 우레탄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누수가 됐단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노출 우레탄을 시공을 하고 이 비노출 우레탄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호 몰탈을 타수를 한 거예요, 여기다가.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누수가 생긴 거죠. 또 누수가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바닥 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여기 이러한 그 보호 몰타를 뭐 제거를 할 수가 없죠. 이 지금 몰타를 지금 이 바닥 전체에다가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보호 몰탈 위에 바로 우레탄을 시공하기로 결정이 된 현장인데요.
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비노출 우레탄을 하고 비노출 우레탄을 하는 거죠. 비노출 우레탄을 제가 잠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콘크리트 면이에요. 콘크리트 면 위에다가 비노출 우레탄을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어, 보호몰탈을 시공을 해주면 이게 이제 방부제로서의 여기에 빗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이 이제 빗물이 이렇게 스며든다 하더라도 이 비노출 우레탄이 이 빗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방수 역할을 함으로써 누수가 안 된다. 이게 정설이죠. 근데 가능해요. 충분히 이게 좋아요. 이 방법을 저는 오히려 더 권해드리죠. 위에다가 바로 우레탄을 치는 거는 그 우레탄이 만약에 이제 그 한여름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노출 우레탄을 더 선호를 해요.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제가 굉장히 이제 권해드리는데 문제는 어쨌든 누수가 됐잖아요. 그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. 비노출 우레탄이 뭐 시공하는 동안에 어떤 하자가 생겼거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비노출 우레탄이 원래는 완전히 이 턱과 이 난간대 끝까지 이렇게 다 감아 버렸어야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. 여기까지만 지금 다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보이는 이런 쪽에도 이 난간대에서도 물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비노출 우레탄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.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일단은 개요는 그렇고 그러면 가장 큰 시공상의 하자가 뭐냐면 이게 그 12월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문제예요. 우리 콘크리트는 이 겨울에 타설을 하시면은 그 동해를 입어요. 동해. 콘크리트가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평균 대기 온도가 25도를 기준으로 28일 양생을 양생이 기준입니다. 기준. 이렇게. 그런데 자 보세요. 28일 동안 25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12월 달에 공구리를 타수를 했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 지금 레미탈 이 콘크리트 타수를 한 게 레미콘을 이제 레미탈을 이제 이렇게 타수를 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습기가 겨울임이 되면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동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동해.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. 이 동해를 입은 바닥이죠.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 제가 이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푸석푸석해요. 여기 지금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 요런 것들 그리고 이게 공보처럼 이렇게 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이 보여요. 이제 자세히는 보이진 않는데 현장의 육안으로 보면 더 심하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더 심하게 지금 다 들고 일어난 상태예요. 발로 차면 툭툭 떨어져요. 그 정도로 아주 상태가 나빠진 경우인 거죠. 자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위에다가
우레탄 방수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대형 청소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들어갔고요.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칠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이 바닥 전체를 지금 다 칠해 놨는데요.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의 바닥면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 강화를 시켜 놓은 상태예요. 이 부실한 바닥 위에 우레탄을 아무리 잘 깔아봐야 또 화자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이 바닥면에 이 콘크리트 강화제를 뿌려서 음, 더 이상 콘크리트가 들고 일어나지 않게끔 바닥을 먼저 선행 조치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. 이렇게 이제 청소도 다 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지금 이건 공구리를 새롭게 이렇게 한 거예요. 이 부분을. 이 벽이거든요. 이 벽. 이 벽에서 물이 들어와서 뒤쪽 벽에서 물이 들어와서 우레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마저도 다 이제 전처리 작업을 다 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전체 다 이렇게 쭉 가면서 보강 작업을 한 거죠. 이게 우레탄 방수든 이제 방수를 제가 하다 보니까 방수를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 방수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금 배우면 가능한데, 내가 어떠한 현장에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처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미리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검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. 이게 다 비노출 우레탄이고, 이게 뭔가 조금 생각을 조금 잘못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벽이랑 바닥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실링 작업을 다 마친 거죠. 이렇게 이런 조인트 부분들, 실링 작업을 다 마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벽면에 이런 벽면에 지금 허옇게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부분도 실링 작업을 다 마친 거예요. 자, 크랙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링 작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한 건데, 보통 우리가 이제 크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크랙이 이런 선으로 가게 되겠죠.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, 이 선만 이 전처리 작업, 그러니까 실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면 전체를 실링으로 다 잡아줌으로써 이 크랙이 좀 더 크게 진행을 하더라도,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. 물론 이제 이런 조인트, 조인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인트 부분도 다 이렇게 실링 작업을 해 주는 거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이 다 되어 있죠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레탄을 하는데요. 저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이제 하도 저기 이제 프라이머 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도는 2회로 시공을 합니다. 면의 어떤 평활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. 그리고 상도는 이제 그 코팅이죠. 코팅은 중도를 지켜주기 위한 코팅인 겁니다. 이게. 자, 저희들은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,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작업되어 있는 부분은 중도 1회차만 그 한 사진이에요. 그리고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중도 2회차일 때 벽면까지 다 하고 이제 상도까지 코팅까지
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이 끝난 현장이고요. 지금은 중도 1회차까지 1회차까지만 한 사진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찾아보면 셀프 우레탄 방수라고 해서 조회수가 겁나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거 어 정말 잘 하셔야 돼요. 실제로 이 그 셀프로 하셨다가 벌써부터 작년에 셀프로 어떤 분들이 하셨는데 벌써부터 하자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굉장히 좀 안타깝죠. 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자재비도 이렇게 버리고 옷 버리고 옷도 다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하자가 생겨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어쩔 수 없죠. 다시 해야죠. 그러니까 그 코팅을 다 벗겨내고 면가리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대로 다 긁어내야 되고요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셀프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바닥은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 우레탄 방수, 옥상에 우레탄 방수가 시작이 됐는데요. 우레탄 옥상에 우레탄 방수 참 좋아요. 잘만 하면.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닥 전처리 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,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? 사실은 바닥 전처리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. 셀프로 하시다 보면 전문 장비가 없어서 믹싱기도 없어서 막대기로 젓는 분들도 계세요. 막대기로 저으시면 그 제대로 안 섞여요. 주재와 경화제가 제대로 혼합이 돼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생이 안 되는 거예요. 경화가 안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옥상 방수가 이제 그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린 건데요. 뭐 2번을 굳이 따지자면 이게 참 그 이야기는 하고 넘어갈게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 옥상 방수를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한 70%, 80%가 이 옥상 방수를 하세요. 그런데 말 그대로 페인트는 롤러로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면을 갈아내는 작업은 또 잘 안 하세요. 물론 개중에서는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 약품 처리로 우레탄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많이 우려가 돼요. 그런 분들이 하고 가신 현장들을 나중에 보면 참 많이 문제가 되죠. 이게 물이 고이는 부분은 당연히 물이 고이지 않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은 이유가 첫 번째는 하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,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처리 작업, 세 번째는 일반 분들이 셀프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시지 않나,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어, 너무 좀 옥상 우레탄 방수를 쉽게 본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잠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예. 또 좋은 자료 있고 하면 제가 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